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 책은 열렬 애청자님이 독후감을 보내주신 지금 마흔이라면 군주론의 마지막 내용이야. 이제까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리더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군주로서 위기를 인지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도록 할게. 첫째, 관대한 만큼 군주를 빨리 파멸시키는 것은 없다. 군주론 16장에서는 군주가 관대하다는 평판을 얻으려면 사치스럽고 과시적으로 재물을 써야 한다. 계속해서 그런 평판을 원하면 그는 궁극적으로 탐욕적이 되고 국민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되어 결국에는 가난해져 모두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 즉, 리더가 선행을 베풀 때에도 분명한 원칙을 유지하지 못하면 리더의 선행이 오히려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 원인이 된다는 거지. 공을 세우면 반드시 포상을 받고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벌을 받는 신상필벌에 따른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둘째, 어중간한 승리가 아닌 확실한 승리를 추구하라.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아주 짓밟아 뭉개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다. 군주론 3장. 마키아벨리는 초창기 로마의 숙적이었던 삼리움의 사례를 소개해 제국의 팽창기 때 로마는 정복한 도시에 대해 호의를 베풀 것인지 파괴할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하고 실행한 반면 삼리움은 로마의 전쟁 때 로마 군대를 포위했음에도 몰살 대신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수치심을 준 다음 로마로 돌려보내지. 그 결과 로마인들은 증오에 찬 복수연을 준비해 결국 삼리움을 멸망시켜버려. 셋째, 현명한 리더는 진지한 잔소리꾼을 곁에 둔다. 사려가 깊은 군주는 현명한 사람들을 선출하여 이 사람들에게만 군주에게 사실대로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군주가 묻는 문제의 하나일 뿐 다른 일은 허용하지 않는다. 군주론 23장.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비록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처참한 패배를 당했지만 중국 역사상 뛰어난 군주로 평가받을 만큼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고 해. 그는 왕권이 안정된 후 자신을 반대하는 공신들도 존중했고 문벌보다는 실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펼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 군주가 스스로 남들보다 총명하다고 생각해서 멋대로 군다면 부하들은 틀림없이 그의 비위를 맞추려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주는 나라를 잃고 목숨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며 귀에 거슬리는 충고를 오히려 권장하고 격려해. 넷째, 강자라도 혼자서는 번영할 수 없다. 군주론 3장에는 자신의 국가와 다른 나라를 통치하려는 군주는 작은 이웃 세력들의 수장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는 그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신과 권력이 대등한 외부 세력이 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 불필요한 야망이나 두려움으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외부인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인 키루스 대왕의 경우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빌론을 정복한 후 유대인 포로들을 풀어주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등 약소 민족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그의 중요한 정책이었어. 이후 메디아 및 리디아, 아시리아 등을 차례로 점령하며 관용과 포용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제국을 완성하지. 다섯째, 제휴는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타인이 강력해지도록 도움을 주는 자는 자멸을 자초한다. 그 이유는 타인의 세력은 도움을 준 자의 술책과 힘으로 강력해지는데 일단 강력해지면 도움을 준 자의 이 두 가지 수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군주론 3장.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합종연횡, 현대기업의 전략적 제휴 등은 홀로 대적하기 어려울 때 서로 연합하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의 장점을 공유하는 방식이야. 하지만 각자의 계산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되면 의례의 갈등이 불거지고 결별하기 마련이지. 여섯째, 역사에서 배우고 위인들을 벤치마킹하라. 군주론 6장. 현명한 군주는 위대한 인물을 선택해 모범적으로 살아야 한다. 능력이 그 인물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근처까지는 가서 냄새 정도는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든 기업이든 역사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경영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경영이란 결국 사람을 다루는 일이며 역사는 사람을 다루는 점에서 경험의 보고이기 때문이지.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 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경험에서조차 배우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어. 즉, 다른 시대의 사람들의 경험인 역사를 통해 동일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하라. 군주론 3장에 보면 현명한 군주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일만이 아니라 먼 장래에 있을 분쟁까지도 배려해야 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해. 국가 혹은 기업에서는 큰 시대의 흐름을 미리 읽고 대비하는 안목이 필요하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현재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에르메스는 원래 말 안장을 만드는 가죽 공방에서 출발했었는데 1910년대에 가업을 물려받은 창업자의 손자인 에밀 모리스가 미국 여행을 통해 마차 시대의 종말을 읽고 새로이 부상하는 패션 시장으로의 진출을 결정해. 그의 큰 흐름에 대한 안목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셈이지. 내용이 참 유익하고 재미있었어.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댓글에 40대 읽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애청자님을 통해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내용을 소개받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원본이 궁금해져 영풍문고에 들러 원본을 한번 찾아봤지. 본 책의 내용과 다른 점은 마키아벨리는 주로 당시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중세시대와 로마 시대의 사례를 갖고 설명을 해놓았다는 점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사례를 들어 군주론을 설명한 이 책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 이 책을 소개하며 느낀 건데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틀리지 않은 것이 확 느껴졌어. 인간의 속성은 변하기가 어려운 건가 봐.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접근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지. 5월이야. 연두색이었던 나뭇잎이 진초록으로 바꾸어가는 시기이며 가족 행사가 많은 달이지.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자고. 어차피 오늘 하루가 가장 행복해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럼 곧 만나. 빠빠이.